what all the best jokes have. A punchline. He's coming! 열려라 성장판 유기영화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유기영화 바로 알아보죠. 유기는요? 얘야, 너는 그냥 학교에 있는데 그냥 그 하이바를 그냥 쓰고서는 그냥 덥지도 않니? 벌써 내가 몇 번째 얘기해? 한 번 더 얘기했어? 몇 번 더 얘기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할 때까지 너는 꼭 하이바를 붙도록 해. 유기는 원더. 하이바가 뭐냐? 하이바가 헬멧. 근데 하이바가 참 정감 있어. 하이바와 헬멧은 다른 물건이잖아. 우리의 청춘에서 되게 그 남아 있는 기념비적인 사진이 하나 있죠. 아, 그렇죠. 오샥 형이 하이바 쓴 사진. 머리 터질 것 같이. 아, 그 하이바 그 사진 진짜 웃긴데. 머리 크기 재일 때 그 하이바 쓰는. 예. 예. 우리 주변에서 머리 제일 큰 형 둘이서 하이바를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런 거군요. 네, 원더. 원더. 아, 이건 최신작이죠. 2017년. 아, 그러네요. 최신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2017년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영화죠. 초보스키, 치보스키? 치보스키. 초보스키? 예. 이 초보새끼 약간 이름이 그러네요. 초보새끼. 스티븐 치보스키. 이 사람 계속 초보인가? 좀 이 약간 뭐 들어갔어. 동유럽 이민 후손인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미녀와여서 봤어요? 몇 년 전에? 네, 봤죠. 엠마 왓슨 나왔던 거? 네, 재작년이었나? 그거 감독이에요. 영화 되게 아주 미녀수 잘 만든. 만들었는데. 예. 네, 잘 만들었는데. 예. 그게 엠마슨이었어? 실사. 실사. 네, 이 영화는 안면기형을 가진 한 아이, 그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한 얘기죠. 그 네.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그리고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인 어기 역으로는 제이콥 트렘블레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트램블레이. 예, 야 이거 근데 예, 얘인 줄 알았어? 몰랐죠. 왠지 몰랐지. 얘 원래 이렇게 새끼인 줄 알았지.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분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니 그 이게 얘가 그 트램블레이 얘가 예, 룸 있잖아 룸. 예, 룸에 나오는 그 주인공 꼬마이죠. 그 잘생긴 남자 예, 있잖아. 예. 걔가 얘였었던 거야. 난 영화 보고 알았지. 아, 얘 누구지? 얘 원래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실화인 줄 알고 실제 실존 인물인 줄 알고 분장을 많이 너무 착각했다는 잘한 거죠. 거지. 왜냐면 이런 기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엄마 역 이사벨 역으로는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습니다. 아, 줄리아 로버츠 연기가 뭐 드디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엄마 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주인공 뺨쳐요. 아, 연기를 그렇죠. 너무 잘해. 그렇죠. 예. 줄리아 로버츠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울컥울컥했습니다. 아유, 형 울컥만 했어요? 울었지. 아, 이 영화 영화 끝까지 저를 울리더라고. 나 이거 아, 이 그래? 영화 은호랑 같이 봤거든. 네. 되게 참으면서 봤어. 어. 눈물이 막 너무 날라 그러는데 뭐 어때? 아 놀릴까봐 아들이. 아, 네.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진욱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 아빠 네이트 역으로는 오웬 윌슨이 네, 나왔고요. 호원 윌슨. 아, 좋은 아빠죠. 아, 참 좋은 아빠예요. 괜찮은 아빠죠. 예. 네. 엄마는 이제 되게 좀 FM인데 아빠는 자꾸 이제 옆에서 누가 너 괴롭히면 너도 똑같이 갚아줘. 그리고 막 조용히 얘기하고 그렇지. 엄마 몰래 그리고 싸웠다 그러면 이겼니? 물어보고 그것도 약간 조용히 공감이 되는 약간 아빠였어요. 남성성을 잃지 네. 않으려고 하는 네. 쥐어 사는 아빠. 네. 그리고 이 어기의 누나 비아 올리비아 역으로는 이사벨라 비도비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약간 동구권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샤우스키랑. 네. 그리고 이제 이 어기가 이제 학교 가서 만나게 되는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맨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게 해주는 네. 친구가 있고 잭 윌이라는 역으로는 노아 주페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그 포드 앤 페라리에서의 아들이잖아. 네, 그렇죠. 거기서 아들이기도 하고. 거기 그 저기 콰이어트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도 네. 아들이기도 하고. 얘 아주 잘 나가는. 네. 아역 연기를 배우. 잘하더라고요. 잭 연기도 윌이. 잘하고. 예. 예. 영국일 거야. 예. 놓아주면 안 되겠네. 좀 여기서 못된 아이 그 어기 굉장히 괴롭히고 놀리는 그렇죠. 아, 줄리앙 예. 학교 이사회 육성회장 아들. 그렇지. 아, 나 부모가 더 미워 아주. 예. 브라이스 게이사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게이사르.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애 엄청 막 그 자랑하는 애. 뮤지컬 하는 애. 예. 샬론 역으로는 엘리 맥키넌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뭐 이 정도 소개. 서머
어기랑 친하게 되는 또 나중에 친해지는 서머라는 여자애는 밀리 데이비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누나의 친한 친구 나오잖아요. 미란다. 그렇죠. 미란다. 네, 누나 올리비아의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올리비아 역으로는 다니엘 로즈 러셀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미란다 역으로 미란다가 예쁘더라고요. 제 스타일. 그냥 아주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쁜 스타일. 예. 자, 내 스타일이야. 2017년엔 원더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다 2017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영화는 원더우먼이 아닌 원더입니다. 이 영화는 내가 그때 당시에 줄리아 로버트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오웬 윌슨도 나오고 그래서 둘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봤는데 내가 예상한 영화가 아니고 약간 최루탄 영화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봤고 여기저기 소개를 하는데 다 원더라 그랬더니 원더우먼?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좀 약간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이번에 성장 영화에서 이 아이 주인공 원더 이 어기 얘는 뭐 이제 뭐 11살, 뭐 12살 뭐 이 정도 되는 애인데 12살 정도. 네. 네. 5학년으로 나오죠. 근데 이 영화는 좀 탁월한 점이 얘가 성장하는 것도 그거지만 네. 나머지 모두가 성장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그렇죠. 심지어 보는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울림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쇼보스키 감독이 아주 잘 만들었어. 영화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아주 좋아서 우리가 아주 그냥 뭐 헐리우드 영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주 뭐 그냥 이게 영화가 약간 그 이렇게 구획이 지어져 있잖아요. 구획? 이렇게, 네, 옴니버스 영화처럼. 아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흘러가나 했는데 이게 소제목으로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어기라고 하면서 소제목이 탁 뜨고 그렇죠. 어기의 얘기 쫙 나오길래 나는 이제 어기가 쭉 중심이 돼서 그 이야기로 흘러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비아가 네, 나오고 비아 얘기가 나오고 어기의 누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잭윌 얘기. 잭윌 얘기도 나오고 뭐 또 그리고 미란다 미란다 얘기도 얘기. 나오고 미란다 얘기 때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 같네요. 미란다 예쁘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보면서 와 진짜 너무 그렇죠. 난이 영화는 좋았어요. 근데 좀 100%다 영화 보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본 거야? 다들? 네. 내가 전에 보낼 때 좀 보지. 이거랑 내가 아일라랑 거 같이 보고서 이게 내가 지금 나이를 드니까 이게 좀 이제 눈물샘이 터졌나 막 이러면서 이 아이의 이 연기가 네.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얘가 정말 이런 이 장애 이 기형이 있는 아이가 한 건가 싶었는데 걔가 되더라고. 실존 인물은 아니고. 네. 네, 아무튼 네. 원더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이 있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태어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딱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그 아이를 들고 뛰죠. 안 보여주죠. 안 네, 보여주죠. 부모한테 안 보여주고 애를 들고 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급하게 이 아이의 이제 무언가를 기형을 처치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얘가 살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5번의 수술을 했다 그 이후에.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이라는 건데 네. 이게 5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기형이 나타난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형을 처음에 이제 수술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으면 숨 쉬거나 호흡하거나 음식 먹거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근데 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옛날에는 네. 다 눈이 멀거나 네. 귀가 안 들리거나 네.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죽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바로 수술 같은 걸 하면 네. 보고 들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평균 수명까지도 살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어기가 이제 수술이 잘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신진대사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얼굴에 막 이렇게 칼자국 같은 것도 많이 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바를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애는 되게 부모가 잘 키웠어. 너무 사랑으로 키웠고 또 이 부모가 또 제가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너무 그렇죠. 넉넉한 거예요. 어퍼 미들 클래스 예. 정도. 잘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에 네. 사는 아이고 네. 특히 엄마가 얘가 네. 태어난 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예. 그렇죠. 그냥 애한테 붙은 거죠. 올인을 한 거죠. 올인을 해서 엄마는 이제 5학년까지 그러니까 4학년까지는 홈스쿨링을 해서
공부를 또 잘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굉장히 과학에 특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과학에 이렇게 밝은 아이가 된 거죠. 과학을 잘해. 네. 그렇죠. 과학 천재 어기.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겠다. 그렇죠. 이만 하산하거라.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는 반대를 해요. 제가 학교 가면 완전히 애들이 상어 떼처럼 달려들어서 얘를 진짜 괴롭힐 거다. 그렇죠. 꼭 학교를 보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아빠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이 집안의 이제 권력은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다 있고 아빠는 굉장히 눈치 보는. 아주 평화롭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뜻에 따라서 학교에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1년이라는 시기를 그 학교에서 보내면서 적응해가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이야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곁에 있는 그 네. 누나가 겪었던 상황들, 그렇죠. 누나가 겪고 있는 어떤 트러블들 그 이야기도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잭 윌이라는 친구, 이 어기의 친구. 어기가 이 아이랑 굉장히 처음엔 친해졌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할로윈 그렇죠. 내서 할로윈 때는 다 이제 커스튬을 하잖아요. 근데 어기도 그날 커스튬을 하고 기분 좋게 학교에 갔는데 자기를 못 알아본 잭윌이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제 멀어지게 된 그 상황에서 잭윌의 이야기가 또 흘러가고요. 그렇죠. 스크린 가면 쓰고. 네. 그리고 또 누나인 올리비아, 비아가 또 의존하던 미란다라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학을 보내고 온 미란다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멀리하고 다른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자기를 따돌린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또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은 미란다는 미란다 나름대로의 또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나오면서 어기의 1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쫙 흘러가면서 이 가족이 성장해가고 이 주변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란다의 얘기가 제일 나중에 나와서 네. 저는 그래서 오해가 마지막에 풀려서 다행이었어요. 왜 미란다가 그냥 완전히 날라리가 된 줄 알았어.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모범생 친구 그냥 버리고 저 나쁜 년 날라리 된 줄 알았어. 네, 그 얘기가 또 그게 나중에 아니었고 풀리니까. 예, 미란다도 사실은 올리비아를 너무 그리워했던 거고 그렇죠. 예. 어기도 너무 함께 하고 싶어 그렇죠. 했고 예, 그랬던 그 하이바를 선물해 준 게 미란다잖아요. 예. 그렇죠. 그 누나 친구. 네. 그러면서 또 그 어기와 이 비아 올리비아의 그 집을 굉장히 동경하고 네. 예, 그리워하면서 그렇죠. 창밖에서 바라보는 막 이런 장면들도 네. 네. 하여튼 미란다 화 풀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이것도 역시 4명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 4명의 얘기가 이 영화 안에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야 무슨 4명이에요? 어? 우리 모두의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욱이가 아주 급성장했어. 어기는 기본적으로 그 헬멧을 잘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데서 대중들이 있는 데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장애가 없지만 네. 27번? 네. 27번의 수술을 통해서 얘가 이제 12살 뭐 이런 애인데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그 벽에 엄마가 붙여놓은 게 있잖아. 그렇죠. 수술했을 때마다 그 손목뒤 그 팔찌 있잖아요. 네.그 숫자 써져 있는 거. 네.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 주잖아요. 네. 그걸 다 이렇게 붙여놨어. 네. 수술했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아이야. 그러니까 강한 아이지. 네. 강한 아이인데 학교를 이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학교를 이제 처음서부터는 안 보내고 국민학교 한 4학년 프랩스쿨이라고 하죠. 네. 프랩을 이제 보내는데 아주 좋은 사립학교를 가는 겁니다. 예, 집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주는데 이제 나는 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네. 너무 좋아. 좋아요. 예. 이게 보통 이런 영화에서 성장 영화에서 나오는 교장 선생님 되게 스테레오 타입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막 애들 혼내고 막 너무 권위적이고 네. 막 그런 건데 여기 교장 선생님 너무 멋있어. 선생님들 다 괜찮아요. 여기 좋아요. 담임 선생님도 좋고. 담임 선생님도 좋고. 예. 나는 그래서 그 이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그 왜 육성 회장한테 네. 일가를 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 또 뭐 어떤 영화적 수법으로 막 무슨 호통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게 아니고 아니라,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성인의 그런 자세, 네. 정의로운. 네. 그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좋고. 근데 또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 분리가 있죠. 이 괴롭히는 애, 네. 괴롭히는 놈이 아까 그 줄리아. 네. 그런 어떤 배치가 굉장히 완벽해요. 근데 이건 원작이 있는 거를
영화화를 한 거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영화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엄청 흥행을 했어요. 그냥 이게 난 잔잔해서 아무리 줄리아 로버츠 나온다 그래도 뭐 그냥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돈을 막 열 몇 배를 벌었어요. 이게 엄청 히트한 영화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원더우먼 때문에 가렸는지. 엄청나게 많이 벌었네요. 얼마 벌었어? 2천만 달러 들여서 찍었는데 300만 달러 벌었네요. 300만 달러? 예. 3억이겠지. 그러네. 3억 달러. 300만 달러. 미안해요. 지금 미안해요. 더 낮아져갖고 깜짝 미안해. 놀랐네. 내가 지금. 저기 약간 공세- 비꼬는 줄 알았어. 지금. 공생애를 빼먹었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착하게. 네. 2천만 달러 들여서 3억 달러를 벌었네. 그러면은 뭐 그렇죠. 10배 넘게 벌었네요. 예. 그래서 엄청 히트를 한 영화인데 나는 내가 찾아봤다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고서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했죠. 분명히 추천 받았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는데 안 봤어. 저는 그때 무슨 무비 매거진 뭐 이런 걸로 제목이 나는 한 좀 5분 정도 제목이 보고 약간 제목이 좀 땡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게 포스터가 얘가 이 하이바를 쓰고 있습니다. 얘가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약간 애들 그냥 뭐 하여튼 그런데 영화가 참 좋다라는 거. 이게 이번에 무용고 팬들한테 되게 강추하는 바이고요. 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영화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수작이에요. 이 셔보스키 이 감독이 영화를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이 두 엄마 아빠 그 마음이 그렇죠. 아주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좀 블라인드 사이드도 좀 보이고요. 네. 이 엄마가 지배하는 네. 가정. 네. 그리고 그 말리와나 여기 실제로 말리와나 약간 오마주가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얘기인 씬. 네. 데이지인가? 네, 그 강아지가 있죠. 이 네. 어기 어렸을 때부터 크던 네. 강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보였는데도 네. 이 영화는 아주 인상. 로렌조 오일. 로렌조 오일도 좀 있었군요. 생각나고. 예. 네. 그것도 생각나. 여인의 향기. 여인의 향기? 예. 왜? 그 마지막에 그 학교 강당에서 일갈. 뭐 그런 장면. 뭐 그렇군요. 강당 씬 같은 거. 여인의 향기 생각나고. 네. 예, 아무튼 좋아요. 저는 예. 저기 여국회담도 생각. 여국회담 뭐야? 학교만 나오면 여국회담.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사진이 무섭잖아요. 그렇지. 어기만 지워져 있는 사진. 무섭잖아요. 뭐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기를 제외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영화라서 뭐 좀 애들은 어리지만 이 성장 영화에 아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저는 뭐 모두의 이야기가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요. 어기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엄마 아버지의 뭐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 처음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가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별로 걱정 안 하는 척하지만 엄마는 사실 아빠는 둥둥둥 발을 구르고 그러지만 사실 엄마가 사실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죠. 처음 걔가 이제 그 친구 잭 위를 사귀어서 그렇죠. 학교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엄마 표정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 마치 블라인드 사이드 산드라 블록이 예. 옆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 혼자 침대에 이렇게 먹먹해하는 예. 그런 느낌. 아우 그때 터지죠. 거기서 이 영화 보면서 나는 한 12번 정도 터졌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어. 그때 아니, 근데- 이미 눈물 샴페인을 터뜨려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성장이 쭉 있지만 저는 누나 얘기가 되게 그치. 이게 와서 꽂히는 거야. 그 마라톤 네. 마라톤에서 그 동생? 네. 동생의 얘기했잖아. 자기가 네. 이미 얘가 태어나면서 자기는 주인공에서 밀려버리는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얘가 그 홈프런트에서 네. 제이슨 스타덤 나왔던 홈프런트에서 그 딸이잖아. 그치? 근데 되게 착한 누나고 또 이 누나가 또 누구보다 어기를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도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케어가 필요한 순간에 늘 엄마는 자기보다는 어기와 함께 있고 어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 예. 그런데 이제 얘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죠. 끄떡끄떡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또 친구들과 또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친구. 예. 그 같이- 아주 같이 연극하는 연극. 예.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있고 나중에 미란다가 돌아오면서
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 사는 연극이 우리 읍내잖아. 그거 왜 이렇게 우리 읍내를 하나 몰라? 여기서도 하더라고. 우리 학교에서도 맨날 우리 읍내 하잖아. 아 근데 그 연극에서 누나가 이렇게 딱 연기하는 장면에서 가족들 표정이나 그치. 이런 데서도 막 빵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치. 우리 집에 어기 말고 쟤도 주인공인데 사실. 예. 근데 그것들이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요. 네. 예. 이 영화는 물론 여기는 이제 극대화된 이제 안면 기형이라는 아까 얘기한 그 신드롬이 있는 아이 얘기지만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는 뭐랄까요? 컴플렉스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네. 아까 뭐 리뷰에 누구나 찌질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 사춘기나 티네이저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 중에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지.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거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허장성세로 가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진짜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처절하게 거기에 굴복하거나 하여튼 그 컴플렉스와의 싸움 그게 어떤 성장 영화 우리의 어떤 성장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이제 좀 극대화해서 네. 장애가 있는 걸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장애가 있는 집안 되게 많고 그 장애가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여기에서 비아처럼 올리비아처럼 또 그걸 겪는 사람들 얘기. 그러면서 그 가족이 성장하고 물론 성장을 뭐 했다고 하지만 성장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좀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성장이란 서로 함께 보듬으면서 성장하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의 이유가 돼주는 어떤 그런 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혼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기대고 있죠. 예. 조금씩. 서로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기대서 성장하고 누가 누구에게 기대서 성장하고 이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에 이 뭐 초보 누구라고요? 초보스키? 지보스키. 쇼버스키. 뭐 연출이 어. 이게 저는 앞서 얘기했던 청바지 돌려기처럼 이게 터치가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터치가 어기가 침대에서 막 처음에 뛰는 씬이 있어요. 이거는 빌리 엘리엇이네. 막 침대에서 막 뜁니다. 그래? 하이바 쓰고 집에서. 네. 뭐 정확히는 우주 비행사의 그 헬멧을 쓰고. 그 네. 빌리 엘리엇 첫 장면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죠. 어색하지 않은. 예. 그러면서 어기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네. 나는 10살 꼬마다. 네. 하지만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꿈은 우주 비행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는 등교 첫날 연출이 저는 마치 우주왕복선이 출발하는 것처럼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10, 9, 8 하면서 어기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학교로 딱 혼자 등교하는 들어가는? 모습이 카운트다운이 돼요. 음. 그러면서 얘는 이미 우주 비행사의 옷을 입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비키면서 환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환상이지. 어기의 네, 그러면서 환상. 카운트다운이 딱 끝나는 순간 지금 아이들이 비키는 건 어기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이라서 그 싸늘한 반응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비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출이 판타지잖아요. 그렇지. 어기의 환상 판타지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추바카. 추바카는 뭐 어기가 그 스타워즈의 완전 광팬인데 그쵸. 얘가 또 스타트랙 예. 팬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스타워즈. 자기가 이제 좀 슬픈 상황에서 재밌는 상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쵸. 힘든 상황에서 거기서 갑자기 이제 추바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본다던가 뭐 이런 상상 같은 걸 하는 거죠. 거기. 여기에서 또 어기의 이 나레이션 중에 그 약간 제가 이 나레이션만으로 눈시울이 좀 붉어졌던 게 있는데 얘가 그 나레이션이나 대사를 너무 잘했어. 그 챈블레이. 네, 그 학교에 가는 게 겁이 난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어른들을 만나는 것보다 힘들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표정을 못 숨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싹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세상 다 달관한 듯 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일 그냥 조숙해. 네, 그냥 아이인 거야. 왜냐하면 첫 등교하고 나서 엄마는 아이하고 홈스쿨링 했던 그 시간 동안 테이블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탁자에. 그리고 지금쯤이면 점심 먹을 시간인데
이렇게 아이하고 원래 그동안에 어기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공부도 했던 그 시간 동안 엄마는 그냥 테이블에 그냥 조용히 집에 그 연출도 좋아요. 되게 좋았어. 나는. 장난 아니었다고요?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좋아요. 예, 애를 예. 학교 보내놓고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홈스쿨링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공허하게 이렇게 그렇죠. 앉아 있는 그렇죠.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그 3, 4년 동안 계속 했을 거 예. 아니야. 그렇죠. 이 어기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온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궁금해 누나랑. 그치. 근데 어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빠도 참 좋아. 맞아. 자기 얘기를 해.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나는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상 보냈어. 막 엄마도 막 얘기해. 자 어기는 어땠니?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물어보는 이 씬들이 너무 좋아. 유도 근데 신문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어기는 상처를 안 받을 줄 알았던가 봐요. 아니지. 근데 최소한 학교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거리. 근데 이 우리 10살짜리 아이가 느꼈던 건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돌아온 그 모습. 그러니까 이런 연출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히 많이 봤던 장면들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출과 연기들이 너무 잘 소화가 된 거죠. 너무 잘 버무려져서 정말 마치 또 새로운 어떤 장면들을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람에 샴페인이 아니라 한 너의 눈물샘을 눈물샘을 너무 일찍 터뜨려 갖고 한 40번은 온 것 같은데? 나는 12번. 난 12번 정도. 아니 그냥 계속 그랬어요. 12번 정도. 40번? 10번 좀 심하다. 12번 아니, 정도 그 눈물 방울이 한 40 주먹을 입에 물었지. 40방울이 됐겠죠 그냥. 근데 저는 또 되게 탁월했던 게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면 보이는 게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어른들은 또 어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그 감정선 같은 거를 굉장히 표정이나 이런 걸로 잘 캐치했다고 잘 생각. 예, 잘 캐치했다고 엄청 생각하거든요.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어기라는 애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의 표정으로 아 지금 저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단 어기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그렇죠. 그런 표정들이 막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기라는 애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애고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애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표정 같은 거, 음. 그죠? 나 쟤랑 좀 더 친해지고 싶네라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이런 표정들도 굉장히 잘 캐치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어기는 또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하는 방어 기제까지. 그치. 와 이것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40번. 아 잘했어. 특히나 그 잭 윌이란 친구가 이 어기가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다 부모가 봤는데 걱정하는 사이에 어느새 잭일과 친해져서 집에 놀러 오겠다는 것과 같이 이 잭일과 하굣길에 같이 나오는 모습. 아까 최 과장님 미리 얘기했었지만 줄리아 로버츠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울지 말자. 그치. 그 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면서 엄마와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울지 말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울고 있어. 난 왜 울지 말어? 울어야지. 이 영화 고수라니까. 그 표정만 봐도 눈물이 나. 아유, 나죠. 딱 그 줄리아 로버츠의 표정만 봐도. 내가 우리 전에 최루탄 영화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배우들이 막 울면서 관객도 같이 우는 영화는 이건 하수라 그랬잖아. 네. 배우들이 안 우는데 보는 사람을 울게 만드는 영화가 고수라 그랬는데 이건 고수입니다. 이게 고수다. 뭐 이게 중간에 막 짜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 그 아픔을 딛는 거거든. 그걸 딱 딛는데 우리가 그게 되게 공감이 가요. 그냥 탁월한 점이 이게 뭐 보통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무슨 큰 공연을 한다든가 여기서 연극을 하는구나. 연극을 근데 하지. 그게 어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장치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끝에 가서 모두가 뭐 생방송으로 뭘 보고 있다거나 막 엄청난 이제 박수를 이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 크레센도 박수 받고. 크레센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숙한 장면들인데 이건 되게 새롭게 푼다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게 와. 옴니버스식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어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미란다까지 다 보면 모자이크가 딱 완성이 되면서 그런 거구나. 성장하는구나. 이거가 있다라니까. 그래서 참 아주 웰메이드 영화입니다.
제동이 지금 눈물이 그러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이 어기가 노래를 불러. 아니 이 어기가 어기 우리 형 이름이 어기 어기 어기는 이제 여기 애가 어거스트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어기라고 하는 거죠. 이 어기가 본인이 마음을 열고 본인이 이렇게 내가 좀 자랐다, 내가 한 뼘치 자랐다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느껴서 감정을 북받쳐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여름 캠프를 갑니다. 학생들하고. 근데 마침 그 여름 학기 캠프 말에 1년을 보내고. 예, 그렇죠. 여름 캠프 안에서 더 위의 학년 7학년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중학생이죠. 약간 중2병 걸린 애들 같아요. 이 애들과 시비가 붙어서 평소 어기를 괴롭히던 친구들과 합심해서 이 친구들과 대항해서 이제 싸움을 이기는 장면이 있어요. 준우도 뭐 6학년 형 때렸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바이미에서도 그 고학년과 상대하는 이게 이 당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점인데 이 부분에서 어기는 이 큰 사건을 해결을 하고 평소 본인을 괴롭혀하던 친구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치. 근데 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기가 강물로 다가가서 돌을 던지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혼자.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묘하게 이게 공감이 되는 그렇지. 그게 이 있어. 부분이어서 이게 저는 그 장면보다 그 어기가 그 캠프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빠한테 뛰어가서 그렇죠. 아빠 나 싸웠어요 그러잖아. 그것도 은우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아빠 나 싸웠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얘한테 큰 사건이었겠어 그게. 그렇죠. 아이 엄청 크죠. 이미 팔에 상처 나 있고 막 하잖아요. 그치. 너 여기 왜 이래? 그러니까 아빠 나 싸웠어요. 그런데 아빠가 싸웠어? 야 근데 이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왜 우리가 무슨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컴플렉스 있는 거 이런 거 다루면서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이거 또 얄팍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영화가 시작되고 10분도 안 돼서 우리 모두가 어기의 형, 그쵸. 아빠, 친구, 가족이 된 것 같아. 그쵸. 그게 걱정하고 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포인트에서 웰메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괴롭히는 애들이 얘한테 제발 상처를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상처받을 텐데 그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는데 아무도 옆에 안 오잖아 애들이. 그게 만약에 한 고등학생이나 됐으면은 이제 배려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올 텐데 얘는 이제 10살 11살인데 그런 거지. 저 흉측하게 생긴 애인데 그래서 다 수근수근 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잭 윌이라는 아이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걔 얘기도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집에서 좀 코치를 받은 거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고 그 직소 퍼즐이 딱 맞듯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밉상이었던 그 올리비아 친구 미란다도 나중에 걔 얘기가 있잖아. 걔가 얼마나 가정에서 상처받는지. 아까 우리 청바지 돌려입기 그리고 사실은 올리비아를 멀리했던 게 죄책감에서 오는 그렇지. 그 마음이었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딱 완성이 되면서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건 최근 영화니까 스포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아무튼 보시라. 네. 저는 은호랑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호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한 중간쯤 되니까 아빠 나 이제 어기 얼굴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네. 은호 성장했네. 이게 처음에는 그 은호도 처음에 걔 얼굴을 보더니 좀 놀랐어요. 처음에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중간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 우리가 예전에 소울 서퍼 얘기하면서 그 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평가돼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 진짜 제 눈에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사랑스러움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귀여움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간사한 우리의 눈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간에 어기가 진우가 난 제일 궁금한 게 네가 어디서 대성통곡을 했느냐야. 40번 중에 어디서 난 분명히 네가 어느 부분에서 목 놓아 울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포인트인지 어딘 것 같아요?
모르겠어. 너무 많아. 아 나는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얘가 그냥 탁 하는 대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사가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거 했거든. 계속 날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잽을 날리는 게 아니고 계속 꽤 묵직하게 계속 날려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계속 맞아. 그러다가 아씨 좀 그만 좀 때렸으면 그런 좋겠는데. 장면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엔딩에서 그냥 아, 완전히 엔딩. 그러게 됐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것도 또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 또 친구들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크레센도 박수 아, 다 같이 뭐 일어나서 뭐 짝짝짝짝짝짝짝짝 막 치는 이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올해 이제 모범 이제 학생을 뽑는 자리에서 아, 졸업식? 교장 선생님의 얘기가 그치. 누구로 유추가 돼요? 잭윌. 이게 바로 어기로 안 간다고. 이 얘기가 그렇지. 아, 그게 이게 약간 트위스트가 있네. 이게 트위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기가 이제 불리면서 내가 그 주변의 학생들처럼 일어나서 박수 치게 된다니까요. 이게 홍준호 아카데미 단거랑 비슷한 거야? 그쵸. 아울 그레이드 어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순간에 사실은 그 밉상이었던 그 육성회장 아들, 줄리엔. 네, 줄리엔이었나요? 줄리앙. 네, 줄리앙이 그 자리에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아, 거기 왔었어? 네, 있어요. 저는 전학간 줄 알았지. 전화 근데 갔지. 아니더라고. 그 자리에는 있어요, 최소한. 아, 그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지가 그 학교 계속 다니겠다고 해요. 박수를 오빠 엄마. 박수를 치고 있어요. 박수를 치는데 걔도 달라진 거지. 걔도 성장했구나. 걔도 성장한 거지. 그렇지. 그 교장실에서 걔가 성장했어. 그치. 엄마 아빠가 이상한 얘기하니까 얘가 도리어 음. 자기가 부끄러워하죠. 예. 그렇지. 그쵸. 근데 아, 그 교장 선생님 훌륭해. 와, 이 어기의 이름이 호명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놀랬던 거 저기 줄리아 로버츠가 입술을 떠는 게 있어요. 와, 나는 이거 보고 이거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 줄리아 로버츠 진짜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그러게. 어기를 이렇게 진짜 안아주는데 감탄하면서 봤어요. 눈물을 막 흘리거나 하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어기를 안는데 카메라에 줄리아 로버츠 얼굴이 클로즈업 돼요. 혹시나 다시 한번 보시면 난 세 번 봤는데. 집중해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 오른쪽 입술 위가 따다다다다 떨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네가 지금 그래. 내 아들이 내 아이가 진짜 이 상을 받고 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어. 근데 거기서 또 어기의 이 나레이션이 또 한번 또 묵직하게 또 나 옵니다. 나 어디서 터졌는지 생각난다. 나. 어디? 일단 제가 이 이게 요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 어기의 나레이션이 눈물을 닦으면서. 어기의 나레이션이 너는 내가요. 지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어 넌. 어기가 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씩의 특별한 순간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하여튼 뭐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이게 너무 그 순간에도 또 한편으로 놀랬던 건 이 어기가 이 교장 선생님마저 성장시키는구나. 예? 나이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이 어른마저 이 어기를 호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 성장을 가져오는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보고 있는 그리고 어기 스스로에 대한 이 모든 성장.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성장 영화에 6위밖에 안 되냐 이거죠. 왜 불만이 많어? 네? 누가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성장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자, 나는 제가 그냥 이제 마이크.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안 까먹었어. 네. 저는 거기서 터졌어요. 어디? 올리비아가 미아가 우리 없네? 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원래는 백업 배우였다가 주연 배우의 백업 멤버였다가 갑자기 무대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란다의 배려로. 네, 네. 엄마 아빠가 이제 공연을 보러 왔는데 그냥 얘는 조명만 하고 언더스터디였죠. 예. 주인공 언더스터디. 출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가족들이 다 와서 보는데 갑자기 주연 배우로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랐는데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딸이 저런 구석이 있고. 그렇죠. 근데 딱 이제 연극이 끝나고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그렇지. 엄마가 딱 갔는데 엄마가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 딸을 딱 보면서 그 짓는 표정이 있어요. 그렇지. 그 표정.
약간 여기 엄마랑 딸 갈등이 좀 나오잖아요. 예. 있었죠. 영화 중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봐 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엄마가 진짜 너한테 많이 부족하고 내가 진짜 소홀했는데 너가 이렇게 스스로 잘 자라줬구나 하는 그 표정. 저는 거기서 터진 것 같아요. 야, 역시 거기 또 안기잖아. 감수성이 아주. 안기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탁탁 안아주잖아. 근데 네. 나는 그 장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이 영화 좋은 게 그 올리비아의 관점이 있어서 그래. 나는 그 올리비아 그 파트에서 이 부모는 어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기를 케어하느라고. 근데 실제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다. 우리가 마라톤 보면서 봤잖아요. 집에 그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나머지 식구들이 소외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를 잘 봤는데 여기는 근데 할머니랑 그 해변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그 추억신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할머니는 어기가 아니고 난 너야. 나는 네가 난 정말 너를 세상에 특별하다고 주지. 생각해 하면서 뭐 목걸이를 주나요? 네. 뭐 그 씬이 있어요. 그게 되게 타고난 씬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소외된 자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얘를 확 빛나게 해주거든. 모두가 중요하구나. 모두가 특별하구나. 이 레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최 과장님 얘기했지만 그 올리비아의 대사 중에 나레이션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어기는 태양이고 우리 가족은 행성이다. 네, 그래서 어기를 주변을 계속 우리는 돌고 있다. 이제 그런 대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올리비아가 겪는 그런 인내 혹은 그 고충 이런 것도 또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올리비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에 확 빠져들게 만드는 그 대사가 뭐냐면 자기가 4살 생일 때 남동생을 갖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기가 태어나자마자 어기에게 푹 빠져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에서 벌써 우리는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비아의 이야기에. 그런 장치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이 원더, 이 영화 제목이 원더잖아요. 그러니까 원더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원더가? 이 원더라는 말이 그 왜 세븐 원더라고 그러잖아요. 7대 불가사의. 불가사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원더가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더 뭐 뭐라 그래요? 신비, 뭐 기적, 뭐 경이로움 뭐 이런 건데 이 원더라는 말이 그 우리말에 적당한 번역은 없는데 끝에 마지막 영화 끝에 You really are a wonder 하고 딱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어기, 대사로도 나와요. 너는 정말 원더다. 그 참 이게 적당한 번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의 제목을 딱 나중에 얘기해주고 딱 영화 끝나는 그 타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가 좀 칭찬 일색으로 얘기했는데 김 PD는 영화를 안 봤나 보네. 네, 원더우먼 봤어요. 원더우먼. 형 잘하셨어요. 원더 놀라운 이런 거죠. 놀라운. 원더우먼도 원더우먼의 성장기죠. 그치, 성장기죠. 그치. 좀 다른 성장기죠.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게 내가 얘기하면 이 영화 망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러네. 하여튼 뭐 강추하는 바이고요. 모처럼 김 PD는 안 봤지만 의견 일치가 된 것 같네. 많은 부분에서. 듣기만 해도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이 느껴지네요. 진욱이가 40번 울었다니까 뭐. 그 눈물의 어떤 횟수보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아주 강한 부분 같아요. 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신선해요. 네, 신선한 이야기 접근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신선하지 지금? 이 영화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없는데. 아니 입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홍상수식에 접근을 하잖아요. 뭐 오수정이란 영화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렇게 시선으로 본 라쇼몽 시점처럼 예? 사건은 하나인데 아니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수법은 아니잖아. 그럼 많이 있잖아. 예. 이런 옴니버스식 주인공 바꿔가면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 기법이죠. 그 착한 어떤 소재를 다룬 영화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그 착한 부분이 모두에게 공감되는 어떤 장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항상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캐치하거든요. 뭔가 다른 점, 이건 사실과 달라 이런 것들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즉각적인 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잠깐 듣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다 공감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영화 보면 생각 못 하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드는 느낌이 영화가 되게 밝아요. 영화가 웃겨요. 아니 그 밝기가 아니고 진짜 실제 화난 영화가 아. 계속 시종일관 화내요. 맞아요. 대낮 막 밤신이 별로 없어요. 음. 되게 환한데 그 환한 사이에 어기의 얼굴은 정말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진짜 흉터 하나 너무나 꼼꼼하게 다 잘 보이게 진짜 환한 대낮처럼 영화가 시종일관 환한데 어느새 보면서 저도 어기의 얼굴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친숙해졌어. 그런 것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은호가 했던 말도 저도 그래서 또 공감이 공감이 되네요. 되고. 예. 계속 그 얼굴을 계속 환하게 막 어둡게 혹은 가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리고 또 중간에 어기에 재밌는 대사가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저기 얼굴 저기 나중에 수술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미 27번 성형 수술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기가 매력 있는 애야. 매력 있어요. 얘가 되게 말도 되게 재치 있게 하고 그렇죠. 되게 이렇게 혼자서 그 마음 안에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걸 또 슬기롭게 이렇게 이겨낼 자기 안에 또 이렇게 힘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거기 또 중간에 재밌던 게 올리비아가 남자친구랑 집에 왔는데 어기가 엄마랑 외출을 하는데 누나 쪽을 바라보면서 어기가 이렇게 막 키스를 혼자 하는 것 같은 막 신용을 하는 장난치는 게 있거든요. 장면. 장난치는 거. 뭐 그렇죠. 그런 이 영화의 매력은 이 어기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애가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화 끝에 좀 가면 누구나 예편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했고 제이컵. 그렇죠. 네. 이 혹시 요 다음에 나온 영화 그거 봤어요? 굿보이. 굿보이스? 아, 굿보이스 알아요. 굿보이스는 그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는 또 이 애들 나오는 그렇지. 영화인데 19금입니다. 네. 희한한 영화예요. 이게 R 등급을 맞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정말 다 반란 까진 애들인데 거칠어요. 애들이 요 나이 때 애들인데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탠바이미나 이 샌들럿의 19금판. 근데 형 재밌는 장면은 굿보이스에 서머가 같이 나와요. 걔도 그쵸. 나와. 서머가 진욱이 또- 봤구나. 네, 같이 나오니까 또 재밌어요. 희한하네. 그거는 성장 영화는 아니고요. 진욱이가 그것도 봤다니까 희한하네. 그거는 약간 아메리칸 파이나 그로잉업 뭐 이런 류의 영화입니다. 네. 몽정기 아니 뭐지? 우리는 몽정 색즉시공 뭐 이런 거. 네. 그건 그 대학생 영화인데. 예, 뭐 여하튼 원더까지요. 예, 여기는 들었고요. 원더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를 들어야죠. 무슨 노래 들을까요? 원더가 들어가는 음악 듣죠 뭐. 스티비 원더 노래나 아니면 아까 청바지 돌려 입기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더 I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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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로다운. 요거는 오즈 스켑스의 로다운을 듣겠습니다. 네, 7주년 때 봬요. 진짜. 끝.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